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포커스 EJ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CPI 발표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 미증 증시가 크게 급락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 출발 때부터 분명히 좀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좀 더 깊은 조정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수가 52주 신저가 그리고 연중 신저가를 새롭게 경신을 했고, 주가 차트 속에서도 최근에 곧잘 지켜왔었던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단 아주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이제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꼼짝만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FOMC에서 하나의 이제 기준을 좀 빨리 정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CPI 발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나 통화 정책에 대한 강력한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전망을 이제 다시 한번 꺼내고 있습니다. 직전에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빅스텝, 연속 빅스텝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지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완화시켰거든요. 근데 이번 CPI 발표를 통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번 꺼냈다는 것. 그러면 FOMC를 통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된다면은 그동안에 또 새로운 걱정이 좀 더해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에서 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더 완화적인 시선이 나온다라면은 지난 주말 그리고 또 이번 하락에 대해서 좀 빠르게 회복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희망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희망 고문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번 CPI 발표를 통해서 전반적인 제품군에 대한 물가 상승, 그리고 CPI, 그리고 근원 CPI에 대한 수치까지 나와 있는데요. 직전에도 이 CPI에 대한 발표가 계속해서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속도에 대한 신고가,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연속적으로 3번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위로가 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이 에너지, 식량에 대한 물가 상승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것을 제외한 근원 CPI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었던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물가의 상승세에 대한 정점을 새롭게 경신을 했지만 근원 CPI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좀 확인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적으로 해석이 필요한데, 이거는 강제적인 해석은 강제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금은 기대를 해보지만은 이 내용들이 뉴스화된다는 거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추이가 당장에 꺾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시장의 큰 요인으로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에너지의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대한 가장 큰 자극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휘발유 가격이 또 경유 가격이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면은 전반적인 CPI뿐만 아니라 근원 CPI 전반적인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유류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된 상태에서 수요가 당장에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수요가 유지된 상태에서 물동량의 회전이 굉장히 바쁜데, 여기에서 물류비에 대한 지출이 커진다면 당연히 제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한번 지금은 이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물가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석이 되지만은 다음에는 상품에 대한 리스크로 전가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은 제목에서부터 아시겠지만은 국제 유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원유, 고유가 시대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그동안에 사실은 활동에 대한 제한이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훼손에 좀 저지당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중국의 봉쇄가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공장들의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점 이후에
물가는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이 지출이 둔화되는, 경기 침체와 같은 환경으로 넘어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국에서의 재가동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유가에 대한 고공행진이 멈춰서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면은 공장이 멈췄던 것에 대한 유가에 대한 가격 진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까지 완전히 풀렸다는 거죠. 재가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동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태에서 유가의 가격이 떨어질 일은 사실은 희박하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원활한 회전 이전까지는 유가에 대한 진정 효과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극단적인 물가 상승이 단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준의 포지션이 중요한데요. 일찍이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물가에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연준의 시장 개입이 늦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이 연준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 연준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회복시키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흐름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목해서 본다라면은 연준의 적극적인 자세,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택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축소된다라는 해석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연준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조금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나 해석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또 다시 한번 냉정하게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변동뿐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의 또 상당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식량 가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최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곡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도표입니다. 이 때문에 필수 소비재 역할하고 있는 섹터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요 국가의 봉쇄 정치, 그러니까 식량 안보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제한 금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필수 소비재인 그러니까 식료품에 대한 판가 이상, 물가 인상의 주범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리스크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에서 라니냐 현상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기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역시나 향후에 추수하는 계절이 되었을 때 또 재고를 쌓아야 되는 계절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CPI에 큰 영향을 주었던 유가라든지 그리고 식량 가격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진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봉합이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기로 끝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FOMC 이전까지의 단기적 흐름이나 혹은 FOMC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 자,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가장 시장의 큰 변수가 되었었던 필수 소비재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겠죠.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식량에 관련된 섹터들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 사실 이 내용들은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를 따르고 있는 정통적인 종목이지만 최근에 이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변동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전쟁 테마주로도 좀 보여지는
그와 같은 종목군에 좀 속해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라면은 일단 식량 관련해서 오늘 뭐 시간의 단일가, 오늘 장중의 흐름 안에서도 체크가 되었었지만은 뭐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환경에 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식량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뭐 GSE라든지 아니면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도 다시 보일 수 있는 때이다, 환경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유가 관련해서 오늘 정유주들도 사실은 고유가 시대에 대한 환경으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SOL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 상태로는 시장과 함께 밀리기도 했지만 장중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3% 4%대 빠지는 시장을 견뎌봤을 때 장중에 상승 시도가 나왔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시장을 좀 본다라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시장 경고를 잡아준다라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둘 것 같습니까? 통화정책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조치예요. 물론 이제 향후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금리 인상에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봐야겠죠.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금융주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금리 변화 혹은 환율에 대한 변화 혹은 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는 종목들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금리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라면은 오늘은 사실 좀 많은 종목들이 좀 빠졌고 장중에 상승 시도가 나왔었지만은 신한지주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움직임이 살아나는 듯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 챙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은행주가 아닌 뭐 DB 손해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종목들은 장중에 반등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해서 시장을 좀 탈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키워드로 좀 더 자극적으로 본다라면은 전쟁 테마주, 식량 관련된 종목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는 테마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유가와 식량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어렵다. FOMC에 대한 뚜껑을 열어본다 하더라도 FOMC에 대한 특정한 이슈가 시장에서 뭔가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일 수 있다.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라면은 시장에서 이 고유가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이와 같은 또 이 강달러와 같은 현상이 있는 상태인데 달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7월 달이 되면은 이 변수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요 유로화나 엔화에 대한 통화 정책이 또 필요한데 그동안에 이 신흥국들은 강달러 현상에서 그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선진 국가인 유럽과 또 일본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냥 제로 금리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BOJ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금리에 대해서 계속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잠그고 있지만 유럽에서 새롭게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준비를 합니다. 7월 달과 9월 달을 예고로 했는데 7월 달이 되면은 유로화에 대한 통화 정책이 강달러 현상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해석이 될 때까지는 정말 우리가 해석을 강조할 수는 없지만은 기대는 해보자라고 이야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